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밤 치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원인은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무의식 중에 취하고 있는 잠자는 자세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네. 이제 나도 늙었나 봐 하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의사들도 이제 명확히 말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속에 쌓이는 독성 쓰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쓰레기가 자는 동안 특정 방향으로 누울 때 10배는 더 빠르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자면 뇌가 매일 밤 스스로 청소되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단 하나의 자세 교정만으로 여러분의 뇌 청소 효율을 무려 25% 이상 높이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병원이 숨기는 건강 비밀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수면 자세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치매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뇌 속에 쌓이는 그 독성 쓰레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병원이 원하는 대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매 순간 에너지를 소비하며 활동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뇌도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물질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제때 치워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뇌를 부엌 싱크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설거지를 하면 기름때가 생깁니다. 이 기름때를 제때 닦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쌓여서 배수구를 막아버립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으며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 독성 덩어리들이 뇌에 쌓이면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째,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끊깁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회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염증 반응이 발생해 건강한 뇌세포까지 공격받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점차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으로 번져나갑니다. 서울대병원과 알츠하이머 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의 진행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약 20년 전부터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70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50세부터 뇌 속에서는 쓰레기가 쌓여왔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후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2025년 현재 약 100만 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잠자는 자세가 바로 이 예방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방금 뇌 속에 쌓이는 독성 쓰레기가 20년에 걸쳐 치매를 일으킨다는 무서운 진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쓰레기는 언제, 어떻게 뇌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싼 치료나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작은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뇌 속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집에 하수관이 있어서 더러운 물을 내보내듯이 뇌에도 독소를 배출하는 전용 배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림프계는 2012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혁명적인 시스템입니다. 연구를 이끈 마이켄 레더가드 박사는 뇌가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시스템은 언제 작동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 즉 숙면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낮 동안 깨어있을 때는 뇌세포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세포들이 60%까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으로 뇌척 수액이라는 투명한 청소액이 흘러들어갑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더러운 바닥을 씻어내듯이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노폐물들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액체를 림프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잘 때 뇌의 노폐물 제거 속도가 깨어있을 때보다 무려 1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뇌 청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78시간 푹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누워 자느냐에 따라 이 뇌 청소 시스템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눕느냐에 따라 노폐물이 쑥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냥 뇌 속에 그대로 쌓여서 치매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MRI로 사람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잠자는 자세에 따라 뇌척 수액의 흐름 패턴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잘못된 자세로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자면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자세가 치명적이고 어떤 자세가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뇌에는 스스로 청소하는 글림프계가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매일 밤 뇌 청소를 방해하는 최악의 자세로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자세는 바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 의학용어로 앙화위라고 부르는 정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편하다고 느낍니다. 반듯하게 누워야 척추에 좋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 청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바로 누우면 머리와 척추가 같은 수평선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중력의 작용 때문에 뇌척 수액이 아래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평평한 땅에 물을 부으면 고여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뇌척 수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한 채 뇌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누워 잘 때는 글림프계의 청소 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림프 순환 속도도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똑바로 누워 자면 젊었을 때보다 노폐물 정체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말려 기도를 막기 쉽습니다. 이것이 콧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합니다. 수면무호흡이 생기면 뇌의 산소 공급이 끊겨 뇌세포가 손상되고 동시에 깊은 잠을 방해해 글림프계의 작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중으로 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 보가위입니다. 일부 분들은 엎드려 자야 편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목과 척추에 극심한 압력을 가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경추가 비틀리고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척 수액 생성과 순환도 저하됩니다. 결국 청소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은 당장 오늘 밤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자세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 압박이 적어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노폐물 배출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와 간이 압박을 받습니다.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화 시스템이 밤새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소화가 불편하면 숙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수면 자세에 따라 뇌척수의 흐름 패턴이 달라지며 특히 옆으로 잘 때 뇌 청소 효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는 왼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와 비교해서 옆으로 잘 때 노폐물 제거율이 25%에서 30%나 높았습니다. 같은 8시간을 자도 자세만 바꾸면 2시간치 청소 효과를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매일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똑바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독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구할 기적의 황금 자세를 공개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똑바로 자는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가 뇌 청소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뇌를 매일 밤 깨끗하게 청소해줄 기적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청소 효율이 25%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 좌측과위입니다. 그냥 옆으로 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뇌척수액 순환이 최적화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MRI를 이용해 수면 중 뇌를 관찰한 결과 왼쪽으로 누워 잘 때 뇌척수액이 가장 원활하게 순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돕는 최적의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경사진 배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면 쉽게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뇌척수액은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액입니다. 이 청소액이 원활하게 순환된다는 것은 글림프계, 즉 뇌의 하수도가 막힘없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잘 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뇌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25%에서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훨씬 더 깨끗한 뇌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소화 시스템과 림프 순환에 최적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단순히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장기 배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는 왼쪽에 위치하고 위에서 12지장으로 이어지는 방향도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이 소화를 돕습니다.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고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 몸의 주요 림프관인 흉관이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림프액의 흐름이 촉진되어 몸 전체의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빠져나가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결국 순환이 좋은 뇌는 노폐물 배출도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도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산 역류가 줄어들고 소화가 편안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뇌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는 우리가 깊은 잠, 즉 숙면에 빠져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얕은 잠만 자면 뇌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신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더 쉽게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소화가 편안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편안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뇌척 수액의 흐름이 개선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수면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가 30분만 늘어나도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지 않아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베개를 베었을 때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둘째,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더 편안하게 왼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디 필로우를 활용하십시오. 긴 베개나 쿠션을 안고 자면 자연스럽게 왼쪽 자세가 고정됩니다. 밤중에 무의식적으로 뒤척여도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만약 평생을 똑바로 주무시던 분이라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자세가 안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치매라는 무서운 재앙을 막기 위한 아주 작은 대가입니다. 최소 2주간 꾸준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적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왼쪽 자세가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자세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매일 밤 뇌를 청소하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20년 전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지금 당장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하고 명민한 뇌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수면 환경 최적화 방법과 함께라면 이 황금 자세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황금 자세를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세로 누워도 잠을 설치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뇌 청소는 오직 깊은 잠, 즉 숙면 상태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는 비싼 수면제를 권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자연이 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첫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십시오.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깊은 잠에 빠집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십시오. 작은 LED 불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입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모두 가리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워야 뇌가 지금은 밤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셋째,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글림프의 작동 시간을 줄입니다. 이제 저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숙면은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뇌 청소 시스템은 공복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에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하느라 뇌 청소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늦은 저녁이나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숙면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에는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6시간 이상 머물며 각성 효과를 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우리 뇌는 이 푸른 빛을 햇빛으로 착각하여 아직 낮이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당장 오늘 밤부터 버리십시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숙면을 돕는 천연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으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잠들기 30분 전 타트 체리 주스 한 컵을 따뜻하게 데워 마시십시오. 단,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타트 체리 주스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와 아몬드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깊은 잠에 들도록 돕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마그네슘 부족이 흔하며 이것이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바나나 반 개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십시오.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세 번째 음식,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우유의 칼슘 성분도 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의식을 만드십시오. 첫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우리 몸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간 하십시오.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뇌도 함께 이완됩니다. 셋째, 복식 호흡을 5분간 실천하십시오. 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쉽니다. 이 4-7-8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을 왼쪽으로 누워 자는 황금 자세와 병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매일 아침 맑고 상쾌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하면 병원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과 과학,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자는 자세만 바꿔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막연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여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족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68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시고 남편을 내조하시며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기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만난 이웃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려던 물건을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손주의 생일을 깜빡 잊었을 때였습니다. 평소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시던 할머니였는데 그날 전화를 받고서야 오늘이 생일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며느리의 서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할머니는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세가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고작 자세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한번 해보자 결심하셨습니다.
박 할머니의 평생 습관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첫날 밤 왼쪽으로 누워 자려고 했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30분 만에 다시 똑바로 누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디필로우를 구입해서 안고 주무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불편했지만 계속 시도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타트 체리 주스를 매일 저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주차부터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었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맑네. 예전에는 항상 머리가 무겁고 멍했는데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낮 시간에 졸음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2개월째에 일어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쇼핑 목록을 보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들을 다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웃을 만났을 때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박 할머니는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내 머리가 다시 맑아졌구나 하는 감격이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점수가 많이 올랐네요.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잠자는 자세를 바꿨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요. 의사는 그것만으로 하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신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는 코를 심하게 골았고 자주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부인께서 당신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이 심해졌어요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시던 분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콧꼬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니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 두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기쁜 변화는 기억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려 친구들에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알림 없이도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자연이 우리 몸에 이미 내장해둔 자가 치유력을 올바른 습관으로 깨워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박영숙 할머니와 이철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저렴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동적인 실화들을 들으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 남겨두지 말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80세, 90세에도 맑은 정신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하고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았던 뇌 청소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1단계 자세 전환 훈련 첫 1주.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똑바로 주무시던 분이라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세가 안 맞나 봐 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 3일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30분만 왼쪽으로 누워 있어도 성공입니다. 불편하면 다시 돌아 누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디 필로우나 긴 쿠션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등 뒤에 대고 안으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밤중에 무의식적으로 뒤척여도 베개가 막아주어 쉽게 왼쪽 자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도 작은 베개나 수건을 접어 끼우십시오. 다리가 편안해지면 골반과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오래 왼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 자세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수면 일지를 쓰십시오. 어제 몇 시에 잤는가, 몇 번 깼는가, 아침에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3가지만 간단히 적으십시오.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2단계 수면의 질 높이기 23주차. 이제 자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깊은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녁 루틴을 하나씩 추가하십시오. 2주차에는 타트 체리 주스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30분 전 따뜻하게 데운 타트 체리 주스 한 컵을 마십니다. 단,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도 조절하십시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십시오. 예를 들어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플 수 있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적응합니다. 3주차에는 전자기기 차단을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십시오. 침실 환경도 점검하십시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온도를 1820도로 맞추십시오. 작은 LED 불빛도 모두 가리거나 끄십시오. 잠들기 전 5분간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4초 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에 걸쳐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하면 몸이 이완되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2단계를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잘 잤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단계 생활습관 통합 4주차 이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면 습관을 전체 생활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 활동을 늘리십시오. 매일 오후 5시 이전에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낮에 활동하면 밤에 더 깊이 잡니다. 단,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하니 주의하십시오.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십시오. 술은 잠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여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도 각성 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십시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하십시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가? 어젯밤 꿈을 기억하는가? 깊은 수면의 증거. 낮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는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는가? 사람들 이름이 잘 떠오르는가? 이 5가지 질문에 3개 이상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뇌 청소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요즘 깜빡하는 것 같으면 알려줘 하고 부탁하십시오. 가족의 객관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이 3단계 프로토콜을 최소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3개월이면 몸에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에 작은 실천이 쌓여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박영숙 할머니도 이철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기에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뇌 속에 쓰레기를 쌓이게 하는 치명적인 수면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쓰레기를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줄 기적의 황금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왼쪽으로 누워 주무십시오. 이 한 가지 자세만 바꿔도 뇌 청소 효율이 25%에서 30%까지 증가합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훨씬 더 깨끗한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디 필로우를 활용하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처음 2주간은 불편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78시간 깊은 숙면을 취하십시오. 뇌의 글림프계는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얕은 잠만 자면 뇌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 따뜻한 우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숙면을 도우십시오. 잠들기 3시간 전 식사를 끝내고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셋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치매는 2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신성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느 쪽으로 누워서 주무실 건가요? 만약 평소처럼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신다면 그것은 매일 밤 뇌에 독소를 쌓는 행위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손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비극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신다면 그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80세, 90세에도 맑은 정신으로 손주와 대화하고 친구들과 여행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10년 뒤 당신의 뇌를 위해 오늘 밤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바로 오늘 밤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